진이 감기 걸리면 안 돼. 내가 같이 가줄게. 진이 감기 걸리면 안 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난 때문에 마음까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분이세요. 그런 그분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고요. 40년 뒤 그분은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며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 지금 들려드릴게요. 1960년대 강원도 산골 마을은 언제나 잿빛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탄광에서 흘러나오는 석탄가루가 마을 공기 곳곳에 스며들며 사람들의 폐속으로 깊이 들어가 묵직하게 가라앉곤 했죠. 그곳에서 자란 소년 강식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공기처럼 마시며 살아야 했어요. 그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늘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 집은 참 작고 어두운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결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환경이, 삶이,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강식의 아버지는 탄광 막장에서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하며 일했어요. 기침할 때마다 짙은 검은색 가래가 섞여 나왔고 밤이면 호흡이 가빠 제대로 누워 잠들지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허리를 펴지 못할 만큼 일하며 집안을 지탱했죠. 마을 사람들은 흔히 가난을 부끄러움으로 여겼고 강식 역시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흡수하며 자랐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여동생 진이었어요. 진이는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해 늘 강식의 등에 업혀야 했어요. 강식은 산길을 오르내리는 동안 동생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말없이 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옮겼죠. 진이는 늘 미안함을 표했어요. 오빠, 나 때문에 힘들죠? 이 말은 어린 동생이 할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아이도 빨리 철이 들 수밖에 없었죠. 강식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야. 너는 그냥 나 믿고 있으면 돼. 이 말은 강식이 진심으로 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하는 다짐이었어요. 가난 속에서라도 누군가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죠. 학교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강식은 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고 신발은 꿰맨 자국이 여러 개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는 존재감이 크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늘 바쁘게 움직이는 아이. 그 정도로만 기억될 뿐이었어요. 하지만 강식은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애썼고 늘 고개를 숙인 채로 자신을 숨기듯 살았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강식의 삶은 아주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비가 유난히 거셌고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어요. 진이를 업고 학교로 향하는 강식의 어깨는 점점 젖어가고 있었죠. 진이는 비를 맞는 강식의 등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나 그냥 혼자 걸을게요. 나 때문에 옷 다 젖었어요. 강식은 고개를 젓고 말했어요. 안 돼. 너 넘어지면 더 크게 다치잖아. 말은 단호했지만 표정은 불안했어요. 혹시나 진이가 또 다칠까 두려운 마음이 컸죠. 그 순간 갑자기 위에서 커다란 우산이 두 남매를 덮었어요. 그리고 잔잔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비 많이 올 때는 우산같이 쓰는 게 맞죠.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박은주, 학교에서 늘 단정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알려진 아이였어요.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교사들과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던 아이였죠. 은주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이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같이 가줄게요. 강식은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요. 저희 그냥 가도 돼요. 하지만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건데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강식에게는 너무 낯선 친절이었어요. 누군가가 원해서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건 그에게 너무나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우산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순간 강식은 자신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전함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냥 우산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함께 누려도 되는 온기가 있었어요. 은주는 진이에게 살갑게 말을 건넸어요. 진이, 비 맞으면 감기 심하게 걸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진이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마워요. 우산 아래에서 들리는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 비가 내리는 소리 위에 잔잔하게 겹쳐졌어요. 그 짧은 순간이 강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거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인생은 아주 조용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다음 날 마을의 공기는 유난히 차분해 보였어요. 전날 내린 비로 길가에 고인 물이 반짝였고 탄광에서 불어오는 검은 먼지도 잠시 잠잠해진 듯했죠. 하지만 강식의 마음은 오히려 분주했어요. 어제의 일이 마음 한가운데 남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다가와 준 경험이 거의 없었던 탓에 그 짧은 순간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강식은 스스로에게 그저 은주가 친절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합리화를 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한 강식은 언제나처럼 교실 뒤편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책을 펼쳤지만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장 위로 은주의 우산 아래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죠. 괜찮아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였어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자라며 원해서 하는 친절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던 강식에게 그 말은 하나의 충격이자 위로였죠. 수업 종소리가 울릴 무렵 교실 문이 열렸고 은주가 들어왔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옮겨갔어요. 은주는 평소처럼 단정한 머리와 깨끗한 교복 차림이었는데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며 그녀의 옆모습을 밝게 비추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은주는 자리에 앉기 전 자연스럽게 교실을 스캔하듯 둘러보다가 잠시 강식 쪽을 향해 시선을 멈췄어요. 그녀의 눈빛은 밝고 편안했어요. 마치 전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강식은 순간 눈을 피하며 책장을 넘겼어요. 하지만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죠. 그가 느끼는 미묘한 감정은 자신이 감히 품어도 되는 것인지 조차 헷갈릴 만큼 낯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가는 동안 은주는 자연스럽게 강식의 옆을 지나쳤어요. 그녀는 살짝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비 많이 왔는데 진이는 괜찮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조심하는 듯 낮았어요. 강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많이 도와줘서 고맙네요. 은주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진이 웃는 거 보니까 참 예쁘던데요. 그 말에 강식의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주위를 살폈어요.
혹시 누군가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있지 않을까, 혹은 또 수군거림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몇몇 아이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사장 딸이랑 얘기하네. 어제도 같이 갔대. 은주가 왜 저런? 은주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식은 그 속삭임이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살짝 뒷걸음질 쳤어요. 가볼게요. 그는 급히 말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은주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조급하거나 불편한 기색 없이 마치 강식의 서툼을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복도를 빠져나온 강식은 혼자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었어요.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내가 괜히 상황을 만든 걸까? 괜히 은주한테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은주가 받을 시선을 먼저 걱정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감정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 현실이 그의 마음을 다시 조심스럽게 가두고 있었죠. 그날 오후 강식은 평소처럼 진이를 업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걷다 보니 어제 비로 인해 질퍽해진 흙길이 아직 마르지 않아 발걸음이 계속 미끄러졌어요. 진이는 오빠의 등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오늘도 은주 언니 봤죠? 진이의 목소리는 기대 섞인 호기심이었어요. 강식은 짧게 대답했어요. 응, 봤어. 언니가 말 걸어줬어요? 진이는 어느새 은주를 좋아하게 된 듯 들뜬 목소리를 냈어요. 강식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 그냥 인사 정도.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 언니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도 많이 웃어줬어요. 그 말에 강식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은주는 진이에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강식은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 좋기 때문에 스스로 더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며칠 후 진이가 다니는 작은 국민학교에서 특별활동 발표가 있었어요. 진이는 걸음이 불편했지만 그림을 잘 그려 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날도 강식은 진이를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교실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진이 오늘 발표하는 거죠? 잘할 거예요. 강식이 옆을 돌아보자 은주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교복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간식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강식은 당황하며 물었어요. 여긴 어떻게 해? 은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이가 열심히 준비했다잖아요.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강식은 그 자연스러움이 너무 어렵고 무거웠어요. 그녀의 보고 싶다는 마음조차 자신에게는 너무 과분하게 느껴졌죠. 교실 안에서 진이의 발표가 시작되고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는 그 소리를 듣고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은 빛이 스며든 것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식 씨 진이랑 오빠가 서로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강식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런 관계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강식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또다시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은주의 말은 이상하게도 언제나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어요. 그녀는 강식이 스스로에게조차 들려주지 못한 말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떠올려 주었어요. 하지만 이 따뜻함은 곧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와 소문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주와 강식의 관계를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사장 딸이 왜 저런 집 애랑 어울리지? 그 집 망하는 거 아니야? 괜히 잘해줘도 오해받을 만하지. 이 소문은 점점 커져 강식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감정은 자라는 중이었고 현실은 그것을 꺾고 있었어요. 이 충돌은 머지않아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을의 봄은 언제나 늦게 찾아왔어요. 산속 골짜기마다 남아있던 눈이 완전히 녹을 즈음해야 비로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좀 따뜻해지려나 보내 하고 말하곤 했죠. 그리고 그 해의 봄은 강식에게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유는 단 하나, 은주 때문이었어요. 우산을 함께 썼던 그날 이후 은주는 은근히 강식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강식이 짐을 들고 힘겨워하면 조용히 도와주기도 했어요. 강식은 은주의 친절이 어색하면서도 가끔은 그 친절이 너무 밝아 직시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괜히 오해하면 안 되지. 은주는 그냥 좋은 사람일 뿐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죠. 어느 토요일 아침 강식의 집 앞 흙길에 조용히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강식은 집안에서 물을 길어오던 양동이를 내려놓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잠시 후 문간에 서 있는 은주가 눈에 들어왔어요. 강식아, 있죠? 그녀는 늘 그렇듯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강식은 순간 말을 잃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이랑 같이 놀려고 왔어요. 진이가 요즘 많이 아프다 그래서 걱정돼서요. 은주의 말투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그냥 진심이었죠. 그리고 그 진심이 강식의 가슴에 또 한 번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강식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아유, 은주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우리 진이 생각해줘서 고맙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진이는 제 친구잖아요. 그 말에 진이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은주 언니 나 보러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와야죠. 은주는 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이불을 조금 덮어줬어요. 30평생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봄바람이 그 작은 방 안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은주는 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진이, 언니가 다음에 뜨개질해서 머플러 만들어줄까? 색은 뭐가 좋아요? 진이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언니가 만든 거면 뭐든 좋아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강식은 잠시 문가에 서 있었어요.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어요. 은주가 이 집에 들어와 있는 모습만으로도 자신의 가난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았죠. 그렇지만 은주는 단 한 번도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헛된 동정도 없었고 불편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저 이 집도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공간처럼 행동했어요. 은주는 강식 쪽을 보며 말했어요. 강식이는 오늘 쉬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강식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밤에 아버지 기침이 심해져서요. 잠을 잘 못 자서 잠시 방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어요. 그 정막은 불편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정직한 고요였어요. 은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힘들겠네요. 그래도 진이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니까 강식이가 더 버텨야죠. 진이는 눈을 반쯤 뜨고
그 말은 위로보다는 응원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은주가 그렇게 누구를 대한다는 건 그 사람을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였어요. 강식은 마음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조용히 번지는 걸 느꼈어요.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질 무렵 은주는 종종 강식과 진이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진이는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었고 힘들면 강식이 대신 등에 업었어요. 그럴 때면 은주는 진이 옆에서 보폭을 맞춰 걸어주었죠. 셋이 걷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은주 참 착하구나. 강식이네 집에 저런 애가 드나들 줄이야. 사람들의 말투는 때로는 칭찬 같았고 때로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길가에 핀 개나리 꽃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이, 이것 봐요. 이제 완전 봄이네요. 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랑 오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강식은 진이를 등에 업은 채 조심스레 걸으며 두 사람을 뒤에서 바라봤어요.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은주가 있으면 진이가 웃는다. 그 사실만으로도 은주는 이미 이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은주는 학교가 끝난 후 강식을 조용히 불렀어요. 잠깐만 같이 걸어요. 그녀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강식의 마음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죠. 은주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강식아, 우리 집 얘기 하나 해도 돼요? 강식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평소 은주는 집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집안은 이 마을에서도 제일 좋은 편이었고 사람들은 그런 집안 이야기를 감히 묻지도 못했어요. 은주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넣어두었던 돌을 꺼내놓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밝고 단단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연약함이 조금 보였죠. 강식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은주가 걱정 많겠네요. 은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서 너희 집에 가면 편했어요. 어쩌면 나도 기대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 말은 강식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난한 집에 기대고 싶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주의 눈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심을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좋은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마을에선 점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강식이네랑 자꾸 같이 다닌다더라. 집안이 얼마나 다른데 저게 맞는 건가? 어른들의 시선은 점점 차갑고 무거워졌어요. 그 시선은 결국 은주의 부모님에게까지 닿았고 그날 이후 은주가 강식과 진인의 집에 오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어느 날 은주는 먼 발치에서 강식을 바라보며 조금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요즘은 많이 못 올 것 같아요. 강식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진이도 요즘 감기 걸려서 잘 못 나가요. 하지만 강식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은주 역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무슨 벽에 부딪힌 건지. 그러나 그날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거리를 채우듯 조용히 스쳐 지나갔어요. 초여름의 공기는 유난히 눅눅했어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축 처진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힘없는 소리를 냈죠. 강식은 그 나무 아래에서 혼자 오래 서 있곤 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 은주가 어느 방향에서 뛸 듯이 다가와 강식아 하고 불러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주의 발길이 끊긴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강식의 마음속엔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자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 빈자리를 감추기 위해 강식은 더 많은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죠. 아버지 대신 장작을 패고 동네 심부름도 도맡아 하고 진이의 학교 준비물까지 챙기느라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잠드는 순간만큼은 그 빈자리를 잊을 수 없었어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요즘 은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나진 않았을까? 나와 지내는 게 정말 그 아이에게 짐이었을까? 그는 그 질문들에 어떤 답도 내릴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가슴 한가운데 묵직하게 자리 잡은 그리움을 꾹 참고 살아갈 뿐이었죠. 어느 날 강식은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갔다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은주 아버지가 은주를 엄하게 잡는다더라. 요새 아파도 절대 집 밖으로 안 나가게 한대. 다른 사람이 맞장구 치듯 말했죠. 그러게 말이야. 좋은 집안이니만큼 체면이 중요하잖아. 아무래도 강식이네랑 가까이 지내는 걸 싫어했나 보지. 그 소리에 강식은 두 손에 쥐어있던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았어요. 귀까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강식은 늘 그랬듯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동이를 다시 들어 조용히 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땅을 누르는 것만 같았죠. 사람들의 시선이 피부에 그대로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진이랑 은주가 좋아해서 같이 놀았을 뿐인데. 그는 그 말을 속으로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늦은 오후 강식은 집 앞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종이는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고 아주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은주의 것이었죠. 강식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종이를 펼쳤어요. 강식아, 요즘 나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집안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도 혼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어요. 너희 집에 가는 게 정말 좋았어요. 진이도 좋았고 너도 좋았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이 말조차도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는 우리 셋이 걸었던 그 길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은주. 종이를 읽는 내내 강식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은주가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찌르듯 와 닿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나 냉정했고 너무나 잔인했어요. 강식은 쪽지를 가슴에 꼭 눌러 쥐었어요. 그 작은 종이는 마치 은주가 건넨 마지막 온기 같았어요. 은주가 오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진이도 점점 조용해졌어요. 평소에는 작은 일에도 깔깔 웃던 아이였지만 요즘은 말수가 크게 줄었죠. 강식은 그런 진이를 보며 마음이 더 아파졌어요. 어느 날 밤 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언니 우리 집 싫어진 거예요? 강식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 어린 동생에게 어떤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그러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은주는 지금 집안일 때문에 바쁜 거야. 아버지가 아프셨다잖아. 진이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얼굴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라는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러나 진이가 더 묻지 않자 강식도 침묵을 지켰어요. 그날 이후 진이는 가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언니랑 다시 놀고 싶은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강식은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어요. 어느 흐린 날 오후 강식이 장작을 패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자 은주가 조심스레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녀의 걸음에는 밝음이 없었어요. 강식은 순간 놀라 도끼를 내려놓았어요. 은주 어떡해.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잠깐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은 강식의 가슴을 단번에 흔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면 더 혼날 텐데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해야 하는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은주는 아주 조용히 이어 말했어요. 우리 당분간 아니, 한동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철렁 떨어지는 듯 했어요. 강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도 말없이 서 있었죠. 오래된 장작더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스산한 소리를 냈어요. 잠시 후 은주는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은주는 천천히 뒤돌아 걸음을 옮겼어요. 그 뒷모습은 예전처럼 밝지도 경쾌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짊어진 사람처럼 휘청거리는 모습이었죠. 강식은 한 걸음도 따라가지 못했어요. 움직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로 은주는 완전히 모습을 감췄어요.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은주네가 서울로 이사 간대. 병원 치료 때문이라더라. 이제 여기서 보기 힘들겠지.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식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이라니. 그곳은 강식에게 너무 멀고 너무 다른 세계였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도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은주가 남기고 간 빈자리를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요. 그저 조용히 바람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은주가 서울로 떠난 뒤 강식의 삶에는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 침묵은 처음엔 공기처럼 가볍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덩이처럼 변해 그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죠. 이별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이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돼요. 강식에게도 그랬어요. 은주가 떠난 지 몇 달 후 마을엔 가을이 찾아왔어요. 들판의 볏짚이 노랗게 말라가고 산자락의 나무들은 붉은 빛을 머금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바쁜 추수철을 보내며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강식의 마음은 계절과 달리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강식의 집안은 점점 더 어두운 기운에 잠겨갔어요. 아버지의 기침이 크게 악화되었고 밤마다 마치 폐 속에서 돌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밤새 아버지를 부축하고 약을 다려 먹였어요. 강식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아버지의 상태부터 살폈어요. 그래야 마음이 놓였죠. 그러나 대부분의 날은 마음이 놓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느 날 주저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식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버지는 탄광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네. 이제는 도저히 몸이 못 버틴대. 강식은 멍해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생활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여인은 아들의 질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그날 밤 강식은 모닥불을 지피다 말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빛은 차갑게 반짝였고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 보였어요.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크게 느껴지는 현실이었죠. 학교에서도 강식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예전에는 대답은 적어도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최소한 고개라도 들었지만 요즘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불렀어요. 강식아, 요즘 무슨 일 있니?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 강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짧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담임은 잠시 말없이 강식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손을 그의 어깨에 얹었어요. 그래도 학교는 계속 와야 한다. 힘들어도 공부는 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그 말이 강식에게 온전히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의 강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었어요. 그 오늘이 당장 버티기 힘들었어요. 은주가 떠난 후 강식은 종종 그녀와 함께 걸었던 길을 찾아갔어요. 개나리가 피었던 봄길, 동네 어귀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진이가 좋아하던 작은 연못까지. 그 길을 걷는 동안 강식의 머릿속에는 은주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강식아, 여기 너무 예쁘죠? 진이는 이 꽃 좋아해요? 그 목소리는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강식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잘 지내겠지. 그 말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늘 그 말로 스스로를 달래곤 했어요. 겨울이 가까워지자 집안 사정은 더욱 나빠졌어요. 아버지는 이제 거의 누워서 지내야 했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병간호에 지쳐갈수록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강식은 결국 스스로 결심했어요. 내가 더 벌어야겠다. 그는 방과 후에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 자비리라도 도우려고 했어요. 장작 패기, 농사 도우미, 가축 돌보기 무슨 일이든 주면 했어요. 일을 하다가 손이 베이고 발이 찢어져도 그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아픈 것도 감출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어느 날 말했어요. 강식아, 너까지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니? 학교도 다녀야 하고. 강식은 억지로라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남자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곤이 가득했고 머리에는 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어요. 진이는 여전히 은주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진이가 조용히 강식에게 말했어요. 오빠 언니한테 편지 쓰면 안 돼요? 강식은 잠시 당황했어요. 편지? 응, 나 보고 싶어 할까? 언니가 나 좋아했잖아. 그 말은 너무 순수했지만 동시에 너무 가슴 아팠어요. 강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래, 한번 써보자. 그날 밤 강식과 진이는 작은 촛불 아래에서 함께 편지를 썼어요. 진이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언니, 나 아파도 괜찮아요. 언니 다시 보고 싶어요라고 적었어요. 강식은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주소라도 알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은주가 서울 어디로 갔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편지는 결국 보내지 못한 채 책상 서랍 속에 조용히 자리 잡게 되었어요.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마을에 첫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지붕 위에 내려앉자 마을 전체가 잠시 고요해졌어요. 사람들은 그 고요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어버리곤 했죠. 하지만 강식의 마음은 눈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그는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은주는 저 눈을 어디서 보고 있을까? 그 질문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지만 그는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갈 때 강식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겠죠. 그 말은 희망보다는 다짐에 가까웠어요. 그 다짐을 버리지 않는 한 그는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작은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서로를 찾지 못한 두 사람의 인연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다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강식 씨는 40년 동안 한 번도 그 이름을 제대로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그의 가슴 한쪽에서는 언제나 은주라는 두 글자가 미세한 진동처럼 살아 있었죠. 바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그 한순간의 기억은 끝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살아가는 이유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강식 씨에게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이 찾아왔어요. 오래된 노트북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오래전 자료를 삭제하던 중 삐딱하게 스캔된 오래된 문서 하나가 눈에 띄었죠.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당시 도움을 주었던 봉사단체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명단 중 한 줄에 적힌 이름이 강식 씨의 손을 멈추게 했어요. 은주 중학교라는 희미한 글씨였어요. 설마 같은 이름이겠죠? 아니겠죠. 하지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이미 마음 한편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식 씨는 기록 속 날짜를 기준으로 단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단체는 해체된 지 오래였지만 이전 운영위원이 남긴 커뮤니티 글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유일한 연락처였죠. 순간 강식 씨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어요. 그는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느낄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지만 마침내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1980년대 후반에 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했던 명단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며칠 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이 흘려보내놓고는 갑자기 이 순간만큼은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스스로도 아이러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알람보다 먼저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자료 확인했습니다. 명단 속 은주라는 학생, 당시 지원받은 뒤 고등학교 진학했고 이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최근 기록은 없지만 확인해 보니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마치 전혀 새로운 세계의 문이 몇 년 전까지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신 분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호 씨는 답장을 다 읽기도 전에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복지센터 주소를 확인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바로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추억 속 이름으로 남겨두어야 할지 갈등이 생겼죠. 하지만 그런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하게 울려오는 감정이 지금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작은 용기였어요. 그는 준비를 마치고 천천히 차에 올랐어요. 복지센터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이동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어린 시절로 계속 되돌아갔어요. 센터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그는 주차장에서 잠시 차창 밖만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래도 만약 맞다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감싸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여기 혹시 은주라는 분 예전에 여기 근무하신 분 아직 계신가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는 듯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은주 선생님 말씀하시나요?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곳에서 봉사만 가끔 나오세요. 지금은 일정이 없지만 연락을 남겨드릴까요? 강식 씨는 그 말에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어요. 네, 부탁드려요. 제 연락처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남기는 순간 그의 손은 다시 떨렸어요. 직원은 종이에 그의 번호를 받아 적으며 미소 지었어요. 전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오시면 아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센터를 나서는 순간 강식 씨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만약 정말 그때 그 은주 씨가 맞다면 그녀는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서로의 삶은 너무 멀어져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곧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오후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러갔어요. 텔레비전도 책도 집중되지 않았죠. 그는 괜히 창문을 오가며 밖을 내다보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가 떴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아, 드디어.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식 씨 되시나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금 떨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목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어딘가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순간 강식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은주 씨 맞으신가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들려오는 떨림이 담긴 한마디가 이어졌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강식 씨. 그 짧은 한 문장만으로 40년의 시간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강식 씨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비로소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은주 씨와의 전화 통화 이후 강식 씨의 마음은 하루 종일 고요하지 않았어요. 그 대화는 몇 마디 되지 않았지만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문을 열고 나오는 듯 했죠.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마음 한 곳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의 은주 씨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과 감정은 40년 전 그 시절의 소녀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가까운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강식 씨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일찍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는 예정보다 한참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카페의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두 손은 꼬여 있거나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계속 긴장된 모습을 보였죠. 잠시 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고 한 여성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정갈한 인상은 여전히 따뜻했고 눈빛에는 오랜 시간의 경험이 담긴 깊은 온기가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강식 씨를 발견하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강식 씨는 순간 숨을 멈추고 일어서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은주 씨 정말 반가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은주 씨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강식 씨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함보다는 세월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는 듯한 차분한 침묵이었어요.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공기가 이미 모든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강식 씨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아준 덕분에 그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은주 씨는 그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놀람과 오래된 기억을 조심스레 꺼내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저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강식 씨를 보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네요. 카페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눈부시지 않게 창을 타고 들어온 빛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 했고 두 사람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는 듯한 기분에 잠겨 있었어요. 강식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주 씨는 자신의 삶을 차분하게 풀어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을 견디며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대학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며 이후 복지센터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결혼과 아이들, 그리고 은퇴 후 봉사활동까지. 그녀의 삶은 잔잔했지만 깊이가 있었고 그녀가 살아온 길에는 일관되게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 모습은 겨울 햇빛처럼 따뜻하고 오래도록 사람들 곁에서 조용히 빛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강식 씨는요? 은주 씨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강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순간 삶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이 너무 고되고 빨리 어른이 돼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업을 하며 고생했던 시절, 가족을 부양하며 지쳐버린 날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온 외로움까지. 은주 씨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오신 걸 보니 참 대단하시네요. 그녀의 말은 은주 씨는 살짝 머뭇거리며 한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그 종이는 아주 오래전에 적은 것처럼 가장자리가 조금 달아 있었어요. 사실 이걸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받아든 것은 오래된 작은 메모였어요. 거기에는 흔들린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강식 힘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메모는 그때 어린 은주가 쓴 것이었고 강식 씨가 너무 힘들어 울고만 있던 날 살짝 건넸던 것이었어요. 강식 씨는 메모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시간 속에서 잠든 기억이 다시 살아나며 그의 마음은 버거울 만큼 차올랐어요.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은주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네. 그때 저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잊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어느새 뭉클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차분한 파도처럼 천천히 일렁이고 있었죠.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돌려줄 수 없는 선물을 주고받은 듯한 순간이었어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시간은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만큼 깊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었죠. 카페에서 나서기 전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강식 씨는 대답 대신 미소가 먼저 나왔어요. 은주 씨가 괜찮으시다면 저야 영광이죠.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40년의 공백은 이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채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은주 씨와의 재회 이후 강식 씨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뚜렁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 한편에서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던 감정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죠.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하루에도 여러 번 느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만남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생활 속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기다림을 채우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은주 씨 역시 오랜 시간 혼자 봉사활동에 몰두하며 자신의 감정을 뒤로 밀어두고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 오랜만이라고 조심스레 이야기하곤 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래된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어린 시절 두 사람이 자주 지나던 길은 아니었지만 낯선 곳에서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가는 길목에서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빛은 온화하게 두 사람의 걸음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걷다가 잠시 쉼터 벤치에 앉은 윤호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전 늘 마음속으로는 한 번쯤은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은주 씨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제가 먼저 찾을 용기는 없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가슴에만 넣어두어야 하는 이야기들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말에는 오랜 시간 혼자 감당했던 삶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강식 씨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조금은 진심을 더해 말했어요. 그때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솔직히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시절 저는 정말 어둡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은주 씨는 제가 본 최초의 따뜻함이었어요. 그의 말에 은주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누군가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강식 씨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고요하게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이 지금에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강식 씨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은주 씨 앞으로는 제가 은주 씨 손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예전처럼 혼자 아프거나 힘든 일 없도록요. 그 말은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강식 씨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놓쳐버린 인연을 이번에는 제대로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은주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고민과 오래된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흔들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강식 씨를 바라봤어요. 강식 씨,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괜찮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레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랜 시간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려 했던 사람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강식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으신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다만 저에게는 은주 씨가 괜찮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요. 그 말은 담담하지만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 씨는 그 말을 들은 뒤 한숨처럼 가벼운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자신의 손을 강식 씨 쪽으로 내밀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죠? 강식 씨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천천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맞닿는 그 순간 40년 전 그 겨울날의 따뜻함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어린 시절 두 사람이 나눴던 작은 온기와 이제 성인이 된 두 사람이 다시 나누는 온기는 결코 같은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않고 잡은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공원 벤치 위의 그 장면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이 천천히 회복되는 듯한 고요한 풍경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그들을 향해 자연스레 시선을 한 번씩 돌릴 만큼 따뜻한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잠시 뒤 은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강식 씨 앞으론 서로에게 솔직해요. 괜히 멀어질까봐 피하지 말고요. 윤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우리 이제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들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안정적이었고 손끝은 따뜻함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나무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건너가는 작은 다리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물소리는 마치 멀리 흘러간 시간들을 다시 불러오는 듯한 잔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를 건너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40년 전 가난하고 힘들었던 두 아이가 서로를 지켜낸 순간이 있었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에서 멈춘 이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 천천히 이어지는 새로운 인연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깨닫고 있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멀리 둘러가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은 채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때로는 시험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듯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심은 언제나 가장 강한 힘을 가집니다. 상처도 오해도 아픔도 결국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과정일 뿐. 그 끝에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오늘의 이야기처럼 돌아보면 따뜻했고 지나고 나면 의미 있었던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